자,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조 확보와 관련해서 건축물 이제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건축물에 있는 대지와 관련해서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 또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서 각각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9m 이하인 경우 이때는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도록 되어 있고 높이가 9m를 넘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각각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경우 이때는 1.5m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시대인데 일단 용도지역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두 가지니까 이때 용도지역 여기 두 가지고 높이가 9m 이하니까 1.5m 이상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 이와 같은 용도지역에 해당할 때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준주거지역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2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설명은 정남 방향으로부터 띄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에 소유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이때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건축법령으로 정하는 높이 범위에서 시장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북 방향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정북 방향이 아니고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거리에 따라 띄워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주택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에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자 채광창 방향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창이 있는 여기까지 수평거리에 원래는 이제 2배 이하로 공동주택의 이제 높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수평거리에 2배 이하로 적용하는데 권리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일 때는 4배 이하, 4배 이하까지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채광창 방향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향한 경우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규정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뭐 2층 이하면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규모와 관련해서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민간 임대투기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이 원래는 이제 임의사항이죠.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필요적 등록은 일단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는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등록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규모가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 뭐 임의사항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 기간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변경 신고하고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관련해서 등록사항 변경은 1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이때는 폐업과 관련해서 등록 말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말소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정상품 가입이죠. 그 보정상품 가입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 보정상품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전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상속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 의무 기간이
자,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건무나 생업상 사정,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에 의해서 임차인의 주의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혼인을 사유로 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이때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물 경우, 이와 같은 경우와 각각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공통점은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차권을 이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경우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간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경우에는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때는 임차권과 관련해서 양도하는 건 인정이 되지 않고 전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전대를 하고자 할 때 전대차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를 한 경우, 이때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전대차 계약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법에서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대한 사람은 해당 기간의 이전이 완료가 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 3개월 이내 입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는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인 또는 이혼 사유에 의해서 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에 퇴거를 하는 경우, 이때는 함께 생활하고 있던 배우자나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으로 각각 임차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 적립 요율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1번 장기 전세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 분의 4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대의무 기간 50년, 그리고 30년, 20년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이 각각 임대의무가 여기 해당이 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 분의 4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 있는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5년,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 분의 1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10년인 공공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표준 건축비의 1만 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나 있는 설명 이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대인데 이때는 미리 관할 시장구조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수선 충당금은 분양 전환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에게 각각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여부, 그리고 적립 금액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문에 나 있는 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시행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를 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 촉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각각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은 각각 해당되는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선 사업구역의 재정비 촉진 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사업구역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총괄사업관리자, 즉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역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중심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나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건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소방기본법령상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제한 그리고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제한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방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그리고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하거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이때는 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 입은 자가 있을 때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시도지사는 법령을 위반해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그리고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킴에 따라 손실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법령을 위반해서 주차,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발생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실과 관련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 있는 설명 이게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을 소독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에 지역 또는 장소 중에서 신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오인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하고 소방시설 그리고 소방 용수시설 그리고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자,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고 오인행위와 관련해서 신고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18번에서는 3번 이게 이제 화재 오인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임시 소방시설 중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 규모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한다. 즉 임시 소방 시설 중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사 그리고 디귿에 나 있는 것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서 공사 그리고 무창층 그리고 4층 이상 층에서
공사와 관련해서는 임시 소방시설 중 간이 소화 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상 중에서 아파트 경우에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21번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보와 관련해서는 자,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금 폐지가 됐죠.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 관할로 바뀌는데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정되기 전, 즉 정부조직법 개정되기 전 이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 아마 출제가 뭐 될 뿐 아닌데 만약 이제 출제가 되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강기 관리 교육, 자, 이것도 선임 후 3개월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관리 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이때 관리 주체가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 2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이때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임 또는 해임과 관련해서 신고는 전력기술단체 중에서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단체에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정기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경우 이때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정기 안전관리자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상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그리고 사용 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관리 주체는 사용 제한 등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때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민간 관리 주체가 민간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용 제한 등의 이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그 관할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설명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와 관련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때 통보받은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는 시설물의 보수 보안 등에 각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긴급한 보수나 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 이때는 방송이나 인터넷 그리고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해서 주민에게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번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허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는 그 흠은 공용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발생된 흠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흠, 즉 하자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는 그 해당되는 흠, 즉 하자는 공용분에도 흠, 즉 하자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것 좀 유념을 해두시고 그 다음 3번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멸시되거나 훼손이 된 경우 멸시되거나 훼손된 부분과 관련해서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법에서 기간 제한했습니다.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자의 결의죠.
그래서 변경에 따른 의결과 관련해서 결의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5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관식 문제. (49번) 문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세대 간 경계벽 그리고 차단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단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닥 충격은 차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 충격은 차단 구조, 그리고 구조 내력 등 주택의 구조하고 설비 기준과 관련해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특별시장, 강역시장,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 제시 기간 30일입니다. 그 다음 51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 기대인데, 자, 명칭이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 52번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협의사항을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에서는 임차인 대표입니다. 그 다음 53번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 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하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안전진단 기간은 하자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구조 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57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 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건축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 2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이 된 경우, 이때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9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공공주택특별법 영상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주변 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최초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를 하고 이 경우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 다음 62번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63번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전력시장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전사업자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회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관계법규 관련된 내용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